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손이 뻑뻑해서 주먹이 잘 안 쥐어지거나 거울 속 내 얼굴이 평소보다 퉁퉁 부어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어제 저녁에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서 저녁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증상을 겪으면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거나 나이가 들면 다들 붓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십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반복되는 이런 증상은 우리 몸의 청소 부위자 필터인 신장과 피를 돌려주는 순환 체계가 보내는 중요한 노크소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몸의 순환이 왜 무너지는지 이해하고 오늘부터 무엇을 조심하면 될지 명확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거나 큰 병이 왔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생활 언어로 쉽게 이해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내고 편안한 아침을 맞이하시도록 돕기 위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순환이 무너지는 원인을 이해하고 나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보며 생활 속 작은 선택 3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뵙는 많은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선생님, 아침마다 손발이 너무 부어서 반지가 안 들어갈 정도예요. 어디가 고장난 건 아닌지 겁이 나는데 병원 가기는 무섭고 해서 참았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그분들이 느끼셨을 답답함과 불안함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북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몸의 수분과 노폐물이 나가는 길이 잠시 정체되어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마치 명절날 고속도로가 막히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혈액과 림프액도 여러 가지 이유로 흐름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가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니라 조금 지쳐있으니 도와달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한 번에 병을 고치는 특효약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순환로를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시킬 수 있을지 진료실에서 나누는 차분한 설명처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다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몸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충분합니다. 먼저 우리 몸의 순환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거대한 수로 시스템과 같습니다. 심장은 물을 밀어주는 펌프이고 신장은 그 물을 깨끗하게 걸러서 필요 없는 찌꺼기를 내보내는 필터입니다. 그리고 혈관은 그 물이 지나가는 길이지요. 60년 넘게 쉼없이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예전만큼 빠릿빠릿하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증상이 눈에 띄게 아프지 않아도 아침마다 몸이 붓는 이유는 우리 몸이 밤새 쌓인 노폐물을 처리하는 속도가 조금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몸은 어떻게든 균형을 맞추려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짐을 조금만 덜어준다면 순환은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내 몸이 힘들다고 보내는 신호를 너무 무심하게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본인의 몸을 한 번만 따뜻하게 돌아보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순환이 무너지는 구체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생활 장면은 우리가 저녁 식사 때 무심코 드시는 국물 요리와 짭짤한 반찬들입니다. 찌개 한 그릇에 김치 한 조각은 우리 식탁의 즐거움이지만 그 속에 든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깁니다. 신장이 밤새 이 소금기를 내보내려 애써도 처리 용량을 넘어서면 몸속에 물이 고입니다. 이것이 아침에 눈 주위나 손발이 퉁퉁 붓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곤 합니다. 오늘부터 선택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저녁 식사 때 국물은 딱 3숟가락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조금만 줄여주어도 밤사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줄어들어 아침이 훨씬 가뿐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낮 동안 너무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시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의 피는 심장이 밀어주지만 다리까지 내려간 피가 다시 올라오려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해줘야 합니다. 낮에 활동이 적으면 수분이 아래로 쏠리고 그 상태로 잠자리에 누우면 그 수분이 다시 얼굴과 상체로 올라옵니다. 신장은 갑자기 몰려든 수분에 당황해서 밤새 소변을 만들거나 몸을 붓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행동은 낮에 틈틈이 발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간단한 발목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동작이 종아리 펌프를 작동시켜 다리의 고인 수분을 미리 순환시켜 줍니다. 낮에 조금만 움직여주면 밤이 편안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평소 나이, 식습관이나 활동량을 하나만 체크하셔도 충분합니다. 정보를 다 기억하려 애쓰지 마시고 내가 저녁에 너무 짜게 먹었거나 낮에 너무 안 움직였나 보다 정도로만 인지하셔도 큰 진전입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생활 속의 작은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어깨나 뒷목이 늘 무거운 증상입니다. 이것은 림프라고 불리는 우리 몸이 하수도가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림프관은 혈관보다 흐름이 느려서 우리가 자세를 고정하고 있으면 금방 막힙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림프의 순환력도 함께 약해지기 쉽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루틴은 잠들기 전과 일어난 직후에 귀 뒤쪽부터 목덜미까지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세게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아기 피부를 달래듯 살살 만져주기만 해도 림프의 흐름을 도와주어 얼굴 부기를 빼고 머리를 맑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각종 즙이나 농축된 보조제들의 영향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에 양파즙이나 흑염소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의 입장에서 이런 농축액은 해독하고 걸러내야 할 무거운 숙제입니다. 순환이 이미 느려진 상태에서 들어온 강한 성분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어 몸을 붓게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보조제의 가짓수를 조금 줄여보는 것입니다. 성분이 겹치거나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없는지 주치의와 상의해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몸을 위해 먹는 것이 오히려 내 몸의 순환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덜어내는 것이 때로는 채우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잠자리 온도와 주변 환경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은 수축하고 순환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특히 새벽녘에 체온이 떨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노폐물 배설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뻣뻣하고 부어 있다면 밤새 체온 유지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루틴은 자기 전에 배를 따뜻하게 덮어주고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체온이 1도만 안정적으로 유지되어도 우리 몸의 효소들이 활발하게 움직여 순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됩니다. 잠자리를 포근하게 만드는 작은 배려가 혈관과 신장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평소 나이, 수면 환경이나 보조제 섭취를 한 번만 돌아보셔도 충분합니다. 정보를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내 몸의 순환로에 장애물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우리 몸은 변화할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씩 살펴보세요. 이제 우리 몸의 순환을 돕는 가장 편안한 하루의 흐름을 제안합니다.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기지개를 크게 켜서 온몸의 혈관을 스트레칭 해주세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서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희석해줍니다. 이 물 한 잔이 신장에게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라는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점심에는 가급적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칼륨을 섭취해 몸속 나트륨을 내보내주세요. 식후에는 가볍게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며 종아리 펌프를 활기차게 돌려줍니다. 저녁에는 가급적 일찍 식사를 마치고
물을 마시는 양도 조금씩 줄여가세요. 신장도 밤에는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족욕을 하거나 다리를 벽에 대고 높이 올리고 쉬면서 하루 동안 다리에 쌓인 피로를 씻어냅니다. 이런 과정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를 아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순환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다정한 손길이 쌓여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대견하게 여겨주세요. 많은 분이 건강검진 결과지에 적힌 숫자 하나에 가슴을 졸이곤 하십니다. 단백뇨가 조금 나왔거나 수치가 경계선이라면 이제 내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지요. 하지만 수치는 그날의 컨디션이나 어제 먹은 음식에 따라 얼마든지 변합니다. 한 번의 결과로 미래를 단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순환 장애는 오늘 배운 루틴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다시 건강한 궤도로 돌아옵니다.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기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공부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씩 조절해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고 신호가 올 때는 차분하지만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숨이 차서 도저히 눕기 힘들 정도로 답답하거나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고 체중이 갑자기 늘 때, 혹은 한쪽 다리만 유독 심하게 붓고 아프다면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주치의를 찾아가세요. 이는 순환 시스템이 보내는 긴급 구조 요청입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오늘 배운 생활의 언어들로 충분히 내 몸을 다독이며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강하고 회복하려는 의지도 대단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몸의 순환과 아침의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이제 조금은 마음이 놓이시나요? 건강은 대단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의 소리를 알아차려주고 그 짐을 덜어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의 부기는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조금 무거우니 도와줘라고 말하는 내 몸의 다정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인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삶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올 국물 한 숟가락의 여유와 자기 전 목덜미를 쓰다듬는 부드러운 손길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내용 중 여러분의 생활과 가장 닮아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저녁에 짠 음식이었나요? 아니면 활동량이었나요? 댓글로 편하게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며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서로의 실천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건강해지는 힘을 얻습니다. 몸의 신호를 이해하게 도와주는 생활의 힘이었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을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하고 몸이 가벼운 하루 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전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계속 정리해 두겠습니다.